네, 4번에서 9번에 관련된 가 지문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국에서 비롯된 유서는 뭘까요? 이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서적이다라고 바로 개념 제시를 해주고 있죠. 고금의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또 분류 정리해서 편찬한 서적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제 서적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자료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해 놓은 그런 책인 거죠. 누군가가 새로 쓴 게 아니라 이전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갖다가 이제 모음집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유서는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 배열할 뿐 상호 비교하거나 해석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갖다가 정리를 한 수준인 거죠. 유서는 모든 주제를 망라한 일반 유서와 또 모든 주제에 관련된 일반 유서와 또 특정 주제를 다룬 전문 유서로 나눌 수 있으며 편찬 방식은 책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대체로 왕조 초기에 많은 학자들을 동원해서 국가 주도로 대규모로 유서를 편찬하여 간행했습니다. 역시 중국답죠.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읽을 때 본인이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읽을 때 그 내용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 내용을 가지고 바로 문제로 가서 풀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이를 통해 이전까지의 지식을 집성하고 지식을 모은다는 거죠. 왕조의 위엄을 과시할 수 있었다. 자, 맨 마지막 문장은 뭐예요? 의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다시 한번 보면 유서에 대한 개념, 또 유서의 종류도 얘기를 했죠. 일반 유서와 전문 유서. 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까지 얘기해주는 첫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 볼게요. 고려 때 중국 유사를 수용한 거예요. 우리 조선에서는 언제 가져온 거예요? 고려 시대 때 데려왔네요. 수용한 이후 조선에서는 이제 조선시대 때는 중국 유서를 활용을 하면서도 중국 유서의 편찬 방식에 따라 필요에 맞게 유서를 편찬하였다. 또 필요에 맞게 유서를 편찬을 했습니다. 조선의 유서는 대체로 국가보다는요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목적에 따른 특정 주제의 전문 유서가 집중적으로 편찬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뭘 하셔야 돼요? 지금 요 문단하고 요 문단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문단은 지금 중국 얘기하고 있고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개인이 소규모로 또 전문 유서가 집중적으로 많이 되었습니다. 또 전문 유서 가운데 편찬자가 미상이래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만들어내긴 했는데 누가 쓴 건지는 모르죠. 왜일까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대체적으로 간행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거를 뭔가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책으로 여러 권 찍어낸다 뭐 이게 아니라 기존 서적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고 기록해서 개인의 목적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시험 대비 노트 이런 식으로 그냥 뽑아놓은 거죠. 그래서 미상인 경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A를 지금 이렇게 묶어놨잖아요. 이렇게 A를 묶어놨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문단하고 두 번째 문단의 공통점, 차이점, 이 각각의 내용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이 같은 유서 편찬 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17세기부터 실학의 학풍이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의 조류를 형성하면서 유서 편찬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뭐 때문이죠? 실학 때문이에요. 자, 그럼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체킹을 해주시는 게 여기 문단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실학자들의 유서는 현실 개혁의 뜻을 담았고 또 편찬 의도를 지식의 제공과 확산에 두었던 거죠. 위에는 뭐였어요? 그냥 뭐 시문 창작, 뭐 그냥 글쓰기 정도. 그다음 과거 시험 요거였는데 이제는 뭔가 굉장히 대의적인, 굉장히 그런 민중들을 위한 책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또한 단순 정리를 넘어서 단순 이제 시험 대비 노트 이런 게 아니라 지식을 재분류하고 범주화하고 또 평가까지 더합니다. 그래서 저술의 성격을 드러낸대요.
또 독서와 견문을 통해 주자학에서는 중시되지 않았던,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학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식을 집적을 했고 또 증거를 세워 이론적으로 밝히는 고증과, 고증이 뭐예요? 이론적으로 밝힌다는 걸 고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증명, 이에 대한 의견 등 안서를 덧붙이는 경우가 많았다. 즉 뭐예요? 어떤 거를 조금 더 논리적으로 인과관계를 밝히거나 체계성을 좀 띠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자기의 의견까지 플러스를 하게 되는 경우예요. 주자학의 지식을 이어받는 한편 주자학을 무시한 건 아니에요. 주자학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유연성과 개방성까지 보였다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광범위하게 정리한 지식을 식자층이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객관적 사실 탐구를 중시하여서 박물학이나 자연과학에 관심을 기울였다라고 했네요. 마지막 볼게요.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가 조선 후기 주자학의 관념적 사유에 국한되지 않고, 부정을 한 건 아닙니다. 국한되지 않고 더 확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촉진한 것은 지식의 역사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라는 겁니다. 자, 방금 읽은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을까요? 첫 번째 내용은 유서에 대한 설명을 얘기를 했어요. 중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국의 유서의 특징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그래서 고려 때 데리고 와서 조선에서는 이 유서가 어땠는데 해서 특징을 쭉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조선에 들어왔는데 그 조선에서 쭉 들어와서 조선 언제쯤? 실학이 나타날 때쯤 17세기부터 실학이 딱 등장했을 때는 이러한 특징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